노화는 얼굴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을 한꺼번에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수술은 없습니다. 또 모든 동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나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담을 오시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성형외과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오선생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기는 얼굴의 변화를 이야기해보고 동안 성형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수술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수술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디서부터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가 어딜까 고민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동안 성형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가 어딜까? 저는 효과가 가장 좋은 부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효과가 좋은 부분은 내가 거울을 이용해서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혹은 사진을 찍었을 때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겠죠. 어딜까요? 바로 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상안검인데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는 눈 주변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인사를 할 때 항상 눈을 보고 하지 코를 보고 하거나 입을 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부위는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눈 성형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은 어떻게 노화가 진행되냐면 공통적으로 피부가 처지면서 쌍꺼풀을 가리거나 혹은 시야 자체를 가리기도 하고요. 이 처진 피부 때문에 눈곱이 많이 끼거나 심지어 짓무르기도 하죠. 이제 이마가 함께 처지면서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처진 피부 자체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고 인상도 점점점 강하게 혹은 험상궂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눈의 구조가 약해지면서 깊은 곳에 있던 지방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지방 조직의 위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깊게 패이기도 해요. 눈 뜨는 힘이 약해지면서 눈이 작아지고 우리가 오후만 돼도 피곤하고 눈을 뜨기 힘들게 되죠.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는 수술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상안검 성형술, 그리고 눈썹파 거상, 그리고 이마 거상술, 이 세 가지 수술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쌍꺼풀이 없고 눈 뜨는 힘이 약하다면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들고 그 다음 눈 뜨는 힘 자체를 키워서 눈을 맑고 좀 매력적으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눈썹파 거상 수술은 내 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거운 느낌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피부 처짐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 방법이에요. 만약에 눈꺼풀이 처졌을 뿐만 아니라 눈썹도 처지게 되면 콧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고 인상이 점점점 강해져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마 거상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수술의 장단점이 있고요. 자, 수술 방법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중에서 효과적인 수술을 추천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 동안 성형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노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부위일수록 동안 성형을 했을 때 변화 정도가 가장 큽니다. 그곳은 바로 중안면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의학적으로는 눈썹 부위부터 해당이 되는 부위지만 여기서는 눈 밑부터 팔자주름까지로 조금 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중안면부가 일반적으로 가장 노화가 심하게 진행하는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몸은 피부가 얇은 곳일수록 노화의 속도가 빠르고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데 이 눈 밑의 피부는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에 해당합니다. 노화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중력에 의해서 지방 조직, 즉 살이 처지게 되고 위축되게 되는데 중안면부에는 이런 지방 조직이 볼륨이 얼굴에서 가장 큰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륨 자체가 큰 만큼 위축되었을 때 생기는 변화량도 굉장히 큰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뼈의 구조도 변하게 돼요. 자, 눈 밑에 골격이 위축되면서 들어가게 되죠. 자, 볼륨감이 큰 부위에 처짐과 위축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면서 받쳐주고 있던 중안면부의 골격까지 꺼지게 되기 때문에 처짐을 점점점 가속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전형적인 나이 든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눈 바로 밑에서는 조직이 약해지면서
눈 안에 지방이 밀고 나오게 되고 눈 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죠. 또 눈 밑부터 앞볼에 탄탄하게 걸쳐져 있던 지방층은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동시에 위축, 즉 살이 빠지게 돼요. 이 변화가 눈 주변을 둘러싸는 눈물고랑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인디언 주름까지 만들게 되고 흘러내린 지방 자체가 입술 주변에 걸리면서 팔자주름까지 깊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눈 밑과 중안면부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술은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현상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두 가지 수술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두 번째로는 지방 이식 수술입니다. 자, 눈밑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눈에 해당할 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얇아서 노화에 취약하죠. 어떻게 보면 세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피부와 동반된 근육의 처짐이 심하다면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늘어진 피부와 근육도 되돌리고 튀어나온 지방을 적절하게 재배치하면서 처진 앞볼 지방을 리프팅까지 해줄 수 있는 수술이 하안검 수술입니다. 자, 만약에 피부 탄력이 좋고 눈밑 지방이 심하게 튀어나온 정도는 아니라면 나이가 조금 있더라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안쪽 결막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지방 이식은 위축되고 처진 지방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주름들을 되돌릴 수 있고요. 눈물고랑과 인디언 주름뿐만이 아니라 팔자주름, 심술보와 같은 큰 주름들을 효과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필러에 비해서 지방은 작아져지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여러 가지 줄기세포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착률도 사실 매우 좋은 편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중안면부뿐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에서 일어나는 지방 조직의 위축, 처짐들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나 관자 혹은 옆볼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화는 얼굴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을 한꺼번에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수술은 없습니다. 또 모든 동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나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노화를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부위와 원인은 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눈에 띄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담을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진찰하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성형외과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 채널의 한바른 원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